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그리고 어느 순간 가슴 깊이 후회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께 괜찮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넘겨버렸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오래전 그 따뜻했던 얼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중년 아들의 실제 같은 고백입니다. 제목은 우리 기다리다가 주무시는 거야? 입니다. 제 이름은 김도현입니다. 45살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입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나이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 부모님 나이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저는 사는 게 늘 전쟁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릿속은 숫자와 약속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는 실적 압박이 쏟아지고 아래에서는 팀원들 관리에 치이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 학원비 걱정에 대출이자 이야기까지 세상은 늘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챙겨야 하는 존재로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점점 짧아졌고 방문은 설날과 추석 명절 2번으로 줄었습니다. 어버이날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용돈은 계좌로 보냈습니다. 꽃 배달도 인터넷으로 신청했습니다. 저는 그게 현대식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쁜 세상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됐다. 돈 쓰지 마라. 처음에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원래 표현이 서툴다고 괜찮다고 하시면 진짜 괜찮은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올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번째로 맞이하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혼자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사신 어머니가 떠나신 뒤 아버지는 혼자 그 넓은 집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자꾸만 미루고 있었습니다. 어버이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아내 지영이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꼭 아버님 댁에 가야 하지 않아요? 저는 핸드폰으로 다음 주 일정을 확인하면서 본능적으로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이번 주말? 안 돼. 거래처 골프 모임이 있어.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작년에도 행사였잖아요. 먹고 살아야지 어떡해. 이 행사 빠지면 거래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레고를 조립하고 있던 8살 아들 준호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친구 없어? 저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레고 블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8살짜리 아이의 단순한 질문인데 왜 그 말이 그렇게 마음속에 남아서 좀처럼 떠나지 않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넘겼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생각을 지우고 다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어버이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래처 임원들과의 골프 모임, 점심 식사 약속, 그리고 저녁 회식까지 빼곡하게 채워진 하루였습니다. 저는 차를 타기 전에 잠깐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일정이 좀 있어서요. 저녁에 늦을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한마디. 그래, 바쁘면 오지 마라. 툭. 전화는 그렇게 짧게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래, 괜찮다. 운전 조심해서 와라라고 하셨을 텐데 오늘은 뒤에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가슴 어딘가를 살짝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아버지도 이해하시겠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골프 모임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저녁 회식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고깃집에 둘러앉아 술잔이 오가는 사이 옆자리에 있던 젊은 직원 하나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저 오늘 부모님 모시고 식사했어요. 보세요. 환하게 웃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고급 한식당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그 직원 부부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가슴 한켠이 시려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실 그 집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이 지나도록 불이 꺼진 거실, 혼자 드시는 밥상,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한 집. 왠지 모르게 술맛이 쓰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저희 아버님 댁에 가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한참 동안 답장을 못했습니다. 회식은 계속되고 있었고 저는 웃는 척 대화에 끼어들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그 문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회식이 끝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택시에 오르면서 저는 기사님께 아내가 기다리는 집이 아닌 아버지 댁 주소를 말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 준호와 아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준호는 작은 가방을 메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거실로 들어서니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역국 한 냄비와
혼자 드시다 남기신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국은 이미 식어서 김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한쪽 구석에 편의점에서 산 것으로 보이는 작은 카네이션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닐도 뜯지 않은 채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작은 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동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버지의 어깨가 저렇게 작아지셨는지, 등이 저렇게 구부러지셨는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늙으셨다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응? 할아버지 우리 기다리다가 잠든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잠든 할아버지 곁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를 반으로 접어 만든 카드였습니다. 겉에는 빨간 크레파스로 삐뚤빼뚤하게 카네이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카드를 펼치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다음 어버이날은 제가 일찍 올게요. 글씨는 삐뚤었고 맞춤법도 틀린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어떤 긴 편지보다 더 깊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준호는 그 카드를 할아버지 손 옆에 살며시 놓았습니다. 그 순간 주무시던 아버지가 조용히 눈을 뜨셨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상황을 파악하시는 듯 하더니 천천히 준호를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던 그때 보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아버지 댁에서 보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 무릎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나는 혼자가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늙으면 원래 이런 거다라고도 하셨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저는 그 말이 진심인 척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아버지 댁을 찾았습니다. 냉장고 정리를 도와드리겠다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찬통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찬통마다 작은 종이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쓰신 메모였습니다. 도연이 오면 같이 먹기, 준호 좋아하는 장조림, 며느리 국 좋아함. 저는 그 메모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손이 멈췄습니다. 반찬통을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이미 지나 버려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이 올 때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 두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고 반찬은 그렇게 혼자 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 말 없이 표현도 없이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오래 못 간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밥 먹기, 짧더라도 안부 전화하기, 주말에는 준호를 먼저 아버지 댁에 보내드리기. 별거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웃기 시작하셨습니다. 전화 목소리가 달라지셨습니다. 집에도 다시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반찬통에 붙이는 메모가 달라졌습니다. 도연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이번 주에 해줄 거야. 이제는 냉장고 안에 버려지는 반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와서 다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예 아버지, 나는 비싼 선물보다 밥 먹는 소리가 좋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듣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을까. 아버지는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을까. 밥 먹는 소리, 아이가 뛰어노는 소리, 며느리와 대화하는 소리, 그 평범한 소리들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어버이날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함께 근처 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별다른 이벤트도 없었고 비싼 선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넷이 앉아서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준호는 새우가 들어간 반찬을 먹으면서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라고 했고 아버지는 그 말에 아주 오래 웃으셨습니다. 밥을 다 먹고 헤어지면서 아버지가 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냥 잠깐 쥐었다가 놓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손의 온도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오늘 되게 좋아하셨지? 응 그랬지. 우리 자주 와야겠다. 그래 자주 오자. 저는 그 짧은 대화를 들으며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어버이날도 그 다음 어버이날도 내가 먼저 전화를 하자. 먼저 찾아가자.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하시기 전에. 들으시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쩌면 낯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김도연이 저 자신의 이야기 같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아버지처럼 혼자 기다리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늘 괜찮다고 하십니다. 오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정말로 괜찮다는 뜻이거나 정말로 오지 말라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건 와주면 좋겠다는 말을 반대로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건 내가 바쁜 거 아니까 말하기 미안하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원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속마음을 직접 드러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신 세대이시니까요.
그리고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이 늘 그 안에 있으시니까요.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선물도 해외여행도 큰돈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뭐 드셨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밥 한 끼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준호가 만든 삐뚤빼뚤한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뒤 잠시 시간을 내어 부모님께 혹은 오래 연락 못한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밥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어느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는 아버지들의 이야기이고 그 사랑을 뒤늦게야 알아채는 자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얼굴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그 얼굴을 떠올리며 내일은 꼭 전화를 해야겠다고 다짐해보세요. 그 다짐 하나가 어쩌면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